그래도 다행인 건 우독이라도 돌아왔다는 점. 네. 근데 또 동시에 비수마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빠져. 토트넘이 10경기 무패 행진 달리면서 정말 최고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2연패를 하면서 순위가 4위까지 미끄러졌고요. 네. 그리고 5위 아스톤 빌라 6위하고도 승점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앞서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품격 축구 전문 방송. 안녕하세요. 행복축구권의 김지훈입니다. 박진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진영입니다. 네, 다음 아스톤 빌라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 토트넘 팬들이 바라보는 다음 경기 최선의 선발 라인업 저희가 한번 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자, 먼저 골키퍼는 비카리오. 네. 그리고 수비 라인부터 볼까요? 수비 라인. 저는 우독이, 로얄. 예. 예. 다이어, 다이어, 보로. 네. 벤 데이비스를 뺐네요. 우선은 우독이 선수가 돌아왔고요. 예. 저는 첼시전 때 로얄 선수를 봤는데, 네. 로얄 선수 센백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센백으로. 네, 차라리 현 시점에선. 네. 입니다. 저는 만약에 네. 로얄을 센터백으로 쓴다면 저는 차라리 다이어랑 바꿀 것 같거든요. 우독이 벤 데이비스 로얄 포로. 우독이 벤 데이비스 로얄 포로로. 왜냐면 오른발이니까 네. 차라리 좀 편한 자리 센터백을 주고 저는 그리고 벤 데이비스는 그래도 다이어보다는 준수했다고 봐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벤 데이비스 로얄 조합으로 나오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벤 데이비스와 다이어가 나오겠죠. 예. 네. 왜냐면 그래도 공중볼이라든가 그래도 다이어가 처리해주는 건 많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중에서는 그리고 우도기가 부상이라는 기사가 한 이틀 전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쏟아져 나왔어. 근데 다행히 네. A매치 기간이어서 네네. 이 기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네. 아스톤 빌라전엔 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나왔는데 네.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니기 때문에 네. 불안하긴 합니다. 우도기는 그래도 지난 경기에서도 쉬었고 네. 쉰 기간이 그래도 A매치 기간 포함하면 거의 2주에서 3주이기 때문에 네. 그 사이에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삼선은 어떻게 보십니까? 비수마가 못 나오죠? 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입니다.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네. 이 생각하시면은 사실상 지난 시즌이 브랜드 이렇게 스쳐 지나가실 수는 있는데 그렇죠. 제 생각에는 현 시점 최선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삼선에 네.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한 명 쓸 것 같아요. 저는 4-1로. 4-1-2-3인데 네. 1 자리에 호이비에르. 저는 호이비에르를 쓰고 네. 그 직전 울버햄튼 경기에서도 비수마가 교체 아웃이 되고 호이비에르가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갔는데 네. 확실히 비수마하고 달랐던 점이 이제 빌드업을 할 때 비수마는 상대 공격수 사이에 들어가 있잖아요. 네. 압박 속에 들어가 있는데 호이비에르는 그래도 그 압박을 풀 수가 없는 유형이어서 라볼피아나처럼 아예 다이어와 벤 데이비스 사이까지 내려와서 빌드업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도 조금씩 세부적인 것들을 건드려 준다면 호이비에르도 혼자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호이비에르 4-1 자리에 호이비에르를 적었고요. 주변 동료들 많이 사용하는 느낌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또 말씀해 주시죠. 저는 4-2-3에 네. 존슨, 로셀소, 셉스키. 존슨, 로셀소, 셉스키. 네. 로셀소를 기용하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대안이 없기도 하고 로셀소 선수 저는 선발로 써야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전 대체 자원 없다 생각하고 그나마 그래서 고민을 좀 했던 게 벤탄쿠르랑 로셀소랑 바꿀까 하다가 어쨌든 저는 그냥 로셀소 선수를 좀 기용을 해봤습니다. 이 선수 왼발이니까 예. 충분히 여기서 중거리도 많이 노려봐도 될 것 같다는 좀 느낌이 좀 들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면 로셀소가 선발 출장할 가능성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지난 경기에서 어쨌든 이 호이비에르 벤탄쿠르 사르 조합으로는 어느 정도 안 된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네. 그래서 이 로셀소의 존재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로셀소를 기용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면서 저는 사실 근데 호이비에르를 3선에 쓰고 그리고 그 위에 사르와 벤탄쿠르를 저는 적었거든요. 확실히 사르 선수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르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서 네네. 그리고 사르의 또 장점이 활동량 그리고 뭐 발빠른 커버 그런 것들이 있고 방향 전환도 사르 패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르를 요긴하게 좀 쓰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적었고 그 위에는 존슨, 손흥민, 클루셉스키 똑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선수를 저는 꾸려봤습니다. 저는 손톱. 손톱. 네. 저는 사르 선수가 슛을 제대로 한 걸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중거리에 대한 조금 아쉬움이 커서 이번 선발 라인업에서는 제외를 한 것 같아요. 사르. 저는 뭐 사르는 사실 비수마와 같이 올 시즌 거의 뭐 붙박이 주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르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저는 사르를 그런 차원에서 적어봤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아스톤 빌라전도 사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요소들이 곳곳에 벌써 포진이 돼 있어요. 매우 많아요. 사실상 포지션마다 불안한 요소가 늘 많았고 지금은 더 많아졌고 이번 라인업에 대해서는 좀 의견들이 많이 분분할 것 같아요. 정말. 그래도 다행인 건 우독이라도 돌아왔다는 점. 그게 너무 저는 다행이죠.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오열합니다. 안 들어오면 진짜. 우독이라도 들어와서 다행인데 네. 근데 또 동시에 비수마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명 들어오면 한 명 빠져. 근데 정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카드 생각을 정말 그렇죠. 하면서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토트넘이 어린 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카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 들을 때마다 어린 선수라는 게 다시 한번 계속 깜짝깜짝 놀랍니다. 네. 왜요? 저희보다 어리다는 게 많이 어리죠. 이 선수들 진짜 사실 뭐 로메로는 98년생인데 뭐 자녀도 있고 제가 형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서 추구하는 그런 뭔가 미적이라고 할까요? 수염을 사실 많이 안 기르잖아요. 그쵸. 근데 서양권은 또 수염 많이 기르니까 더 형 같아. 맞아요. 그래서 좀 체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우독이라도 들어왔지만 비수마가 나간다는 점이 조금 또 찝찝하긴 한데 그래도 호이비에르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호이비에르는 많이 그래도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뭐 늘 자기가 선호했던 위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잘 수행해 줄 거라 생각하고 이번 경기가 정말 첼시전부터 통해가지고 울버햄튼전까지 해서 지금이 제대로 된 팀이라는 걸 증명할 또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벌어진 상황이니까 그냥 즐기자, 받아들여야 되니까 이 기회를 통해서 더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팀으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토트넘이 10경기 무패 행진 달리면서 정말 최고의 분위기를 즐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2경기 2연패를 하면서 순위가 4위까지 미끄러졌고요. 네. 그리고 5위 아스톤 빌라 6위하고도 승점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앞서가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은 그 정도는 아니었다. 또 드는 생각이 야 이거 잘하면 연패 조금만 더 간다고 한다면 많이 미끄러지겠다. 네이션스컵. 1월 또 네이션스컵, 아시안컵 있죠. 올 시즌 요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적 시장이겠다. 근데 여기서 좀 안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제가 어제 검색을 한번 해봤는데 네.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가 굉장히 공식력이 높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올 겨울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을 하지 않겠다. 토트넘은 현 스쿼드에 만족을 한다. 부상 선수들이 모두 뭐 이 12월에 모두 복귀한다. 복귀하니까 너무 많아겠다. 그래서 영입을 안 한다고 로마노 기자가 로마노 맞죠? 예. 이상한 사람 아니고 로마노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로마노는 사실 공신력이 있는 기자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큰일이죠. 그러면 안 되지 지금 토트넘. 일단 힘을 실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단 10경기 동안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달의 감독상 3번 수상 연속으로 했는데 이제는 좀 재정적으로 좀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만약에 안 한다고 한다면 올 시즌 뭐
접어야죠. 그러면은 뭐 순위 기대 안 하는 거죠. 올 시즌 사실. 접어야죠. 예. 아니 근데 저는 뭐 어느 정도 동감은 합니다. 왜냐하면 현 스쿼드에 만족한다. 이 전까지의 현 스쿼드 누가 만족 안 합니까? 모두가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잖아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공백이 생겼고 부상은 근데 너무 많잖아요. 이적 시장 정말 투자를 정말 간절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무서워요. 지금 올 시즌에 맨유도 부상 선수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맨유 팬들은 또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웰컴 투 우리 부상. 부상 선수단. 그러니까 이제 너희도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우리의 추락이 이상한 게 아니다. 확실히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이게 어쨌든 예견된 수순이다. 네. 라고. 그래서 맨유가 근데 지금 또 많이 올라왔어요. 그 사이에. 그래서 정신 차렸더라고요. 저희도 좀 이 시기를 정말 버텨서 일단 5위, 6위 정도까지는 있어야 돼. 그래야지 4위권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너무 현실적이라 뭐 반박을 못 하겠네요. 왜냐면 저희가 사실 뭐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막 우승 막 200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근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4위 싸움도 힘들 수도 있다.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한 경기만에 악재가 닥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근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는 예견은 돼 있었어요. 그쵸. 왜냐면 워낙에 선발 라인업에 대한 변화가 없는 감독님이시고. 일단은 뭐 아스톤빌라전 이렇게 저희가 생각한 라인업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말한 대로 나오면 좀 뿌듯하긴 할 것 같네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네. 대체 자원이 없어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리고 또 제가 또 여행을 가는 바람에 그래서 공백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쇼츠로라도 이렇게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같은 거 좀 찍어서 우리 토트넘 팬분들 보실 수 있게. 어디로 가시죠? 제가 런던 네. 가고요. 그리고 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말고도 올드 트래포드도 가고 네. 에티하드 스타디움도 이렇게 투어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좀 쇼츠로 찍어서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이 컴퓨터로나마 네. 함께 유럽 여행 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통 해줘. 영통? 오케이.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